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공간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를 맛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에 먼저 신경 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최고의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멋진 가구 같은 거에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걸 한순간에 확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한 존재, 바로 향기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향기 심리학, 보이지 않는 메뉴의 힘인데요. 이 숨겨진 감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의 상당 부분이요. 후각 정보에서 온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음식 냄새 그 자체를 넘어서서 공간 전체를 감도는 그 향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기분이나 기억, 심지어는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메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좋은 냄새 피운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이지 않는 메뉴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향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흔히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특히 외식업에서는 시각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고요. 네,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인 소믈리에나 셰프님들 보면 음식을 맛보기 전에 꼭 코로 향부터 맡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다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맛이라고 인지하는 그 감각 경험의 약 80% 정도가 사실은 후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80%요? 와. 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런 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코는 정말 수만 가지의 다른 향 분자를 구별해내면서 음식의 풍미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코로 맛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80%라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이네요. 저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정작 코가 이렇게 중요할 줄은 깊게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그 접시 위에 담긴 음식 냄새,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 향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 공간 전체의 향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 저희는 이걸 보이지 않는 메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요.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매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힘을 좀 간과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후각이라는 감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더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시각적인 정보나 청각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 답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정보는요. 뇌의 시상, 영어로는 셀러머스라고 하죠. 일종의 정보 중계센터 같은 곳을 거쳐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정보가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빨간색이구나. 잔잔한 음악이네. 이건 좀 짜군.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뭔가 일종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후각 정보는 뭔가 다르다는 건가요? VIP 패스처럼 그냥 휙 지나가나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후각 정보는요, 이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의 거치지 않아요. 대신에 감정, 기억, 본능 이런 걸 주관하는 뇌의 좀 더 깊숙하고 원초적인 영역인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연계 안에 감정 반응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편도체, 에민갈라라고 하고요. 또 장기 기억 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 히포캠푸스라고 하죠. 이 두 부분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바로 그거군요. 그래서 특정 냄새를 맡으면 뭐 논리적인 설명 이런 거 없이도 갑자기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도 언급된 그 프루스트 현상처럼요. 그 마르셀 프루스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면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 냄새 맡고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확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 온 뒤에 그 젖은 흙냄새 있잖아요. 그거 맡으면 어릴 때 갔던 시골 외할머니 댁 마당이 떠오르고요. 또 어떤 특정 로스팅 향, 커피 향 맡으면 밤새 과제하던 대학 시절 단골 카페가 딱 생각나거든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후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필터를 그냥 건너뛰고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공간에서 좋은 향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건 그냥 좋은 냄새 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 자체를 고객의 뇌리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곧바로 새겨놓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나 메뉴판 디자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고객과의 어떤 감성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보이지 않는 메뉴를 정말 영리하게 활용하는 곳들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던데요. 예를 들어서 시나몬롤 전문점, 시나본 있잖아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그 달콤하고 진한 계피향이 멀리서부터 코를 막 자극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거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죠. 시나본은 일부러 환기 시스템을 조절해서요. 그 특유의 시그니처 향이 최대한 멀리 그리고 강하게 퍼져나가도록 설계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븐을 매장 가장 앞쪽에 배치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파는 게 그냥 빵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뭐랄까 시나몬 향이 주는 그 참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 그 자체를 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후각을 이용해서 잠재 고객의 발걸음을 딱 붙잡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향기 마케팅의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냄새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베이글이나 특정 빵집 앞에 막 길게 줄 서는 문화 있잖아요.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아우어 베이커리 같은 곳들이요. 네, 있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매장 문 열기도 전에 길거리까지 확 풍겨 나오는 그 고소한 버터 냄새, 갓 구운 빵 냄새, 이게 긴 기다림의 지루함을 오히려 설렘과 기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죠. 맞아요. 냄새만으로도 아, 여기는 진짜 맛있는 곳일 거야.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가면 향기의 활용은 훨씬 더 섬세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예술적인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단순히 식욕을 돋우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전체적인 식사 경험의 품격을 높이고 뭔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코스 요리가 나오기 전에요.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은은한 나무 향이라든지 아니면 훈연 요리에 사용된 집향 같은 것을 공간에 살짝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막 고조시키는 거죠. 다음엔 어떤 특별한 맛과 향이 나를 기다릴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확실히 그냥 인공적인 디퓨저 향이랑은 결이 다른 접근이겠네요.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인공향보다는 좀 계절감을 살린 신선한 꽃이나 허브, 아니면 특별한 종류의 나무 같은 걸 활용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봄에는 싱그러운 풀네움이나 꽃향기, 가을에는 마른 낙엽이나 흙내음 같은 자연의 향기를 섬세하게 배치하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히 좋은 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모든 감각,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해서 최고의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라는 그 레스토랑의 철학을 전달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격을 높이고 브랜드 스토리를 입히는 아주 정교한 전략인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세계네요. 향기라는 게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다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는 고깃집이라 연기랑 냄새가 많이 나는데 향기 마케팅 이런 거 가능할까? 그냥 향 좋은 디퓨저 하나 사다 놓으면 끝나는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사실 향기 전략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의외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빼는 거요? 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향이라도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나는 불쾌한 암모니아 냄새나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 냄새 혹은 매캐한 담배 냄새 같은 것과 뒤섞인다면 오히려 욕효과만 나겠죠. 따라서 완벽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매장 구석구석의 청결 관리가 향기 전략의 제1원칙이자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향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아, 기본 중에 기본, 청결과 환기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잘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 가게만의 핵심 향, 그러니까 시그니처 향을 무엇으로 할지 정의하고 그걸 또 어떻게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면 신선한 마늘이랑 바질 향이 좀 자연스럽게 풍기도록 주방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갈한 한식장이라면 갓 지은 밥 냄새나 구수한 육수 끓이는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동선을 계획하는 식으로요. 네, 좋은 방향이에요. 오픈 키친 같은 경우는 조리 과정에서 나는 향 자체를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인공적인 향, 예를 들어서 디퓨저나 룸 스프레이, 향초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요. 그 향이 우리 가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추구하는 분위기와 반드시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령 자연 친화적인 통나무집 컨셉의 카페인데 너무 인공적이고 강한 플로럴 향이 난다면 좀 어색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아주 모던하고 미니멀한 공간인데 지나치게 무겁고 오리엔탈적인 향이 난다면 고객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선택에도 신중한 브랜딩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컨셉과의 통일성,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점입니다. 과유불급이요. 네, 향기는 어디까지나 공간의 분위기를 좀 은은하게 뒷받침하는 배경 요소여야지 너무 강해서 음식의 맛과 향을 압도하거나 심지어 고객에게 불쾌감이나 두통을 유발할 정도로 존재감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는 더욱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겠죠.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최적의 강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이지 않는 메뉴, 즉 향기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의식하는 맛이나 시각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후각의 세계. 이 대화가 여러분이 공간과 경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새로운 렌즈 하나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자료에서 봤던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메뉴 개발이나 인테리어에 쏟는 시간과 비용의 아주 일부, 예를 들어 한 10% 정도만이라도 이 보이지 않는 메뉴, 즉 후각적 경험 디자인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아마 예상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고객의 마음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강력한 감성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객은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이미 코로 당신의 공간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공간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공간은 과연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향기들이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공간에 어울리는 시그니처 향을 찾아보는 작은 시도가 일상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더해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향기가 우리의 이성을 건너뛰어서 감정과 기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요. 기업이 고객의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향기를 디자인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